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청주 지역 배달 대행 업체들이 배달 기사에 대한 소득세 징수로 배달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식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료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부내륙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합니다. 충주에서 이천 구간이 오는 3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청주의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청주 도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온 2021년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희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아기 예수 탄생을 하루 앞둔 성탄 전야인데요. 과거처럼 들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랑과 배려, 봉사의 정신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탄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온종으로 추위를 녹이는 현장을 안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2차 전지 회사 임직원들이 산타 원정대로 변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재료부터 운동용품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쳤을 아이들을 위해 9가지 선물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청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만든 100개의 선물 상자입니다. 제가 이제 조카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제 조카들한테 준다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포장을 하면서 충북 적십자사 봉사원 30여 명은 선물 꾸러미를 하나를 안고 폐지 수거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추위로 힘겨웠을 어르신들께 방한 모자도 씌워드리며 부모님처럼 살뜰히 챙깁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 같고 그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안쓰럽고요. 삶에 도움이 되고자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갖가지 방한용품과 보습제 등 겨울에 꼭 필요한 선물들을 받아든 어르신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노인 양반들이 진짜 고마워 죽겠어요. 날도 춥고 있는데 나오셔서 노인 양반들이 그냥 꼬물 같은 거 싹 가지고 막. 청주시 청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선물 상자가 관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전달됐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복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이불 100채를 기탁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도내 곳곳에서는 이렇게 이웃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이 잠시 뒤인 밤 9시를 기해 충주, 제천, 음성, 괴산의 한파 경보를, 청주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0도로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절정을 이루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배달 기사들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청주 지역 배달 대행 업체들이 배달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식당 업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배달 대행 플랫폼이 가맹점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3,200원이던 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가 1.5km를 초과할 경우 100m당 100원의 배달요금이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내문에는 내년도부터 배달기사들에 대한 소득세가 징수되고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의 인상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사실상 청주 지역 모든 배달 대행 업체가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인상 과정에 식당 업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50% 이상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건데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런 경우는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부 다 이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배달 대행 업체들은 지난 15년 넘게 기본 배달료는 3,000원 선을 유지해왔고 오토바이 보험료 상승과 기사들의 낮은 급여 수준 등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15년 동안 200원이 올랐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커서 부득이하게
고민을 하고 하다가 4,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거고. 배달료의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 다만 기사들의 소득세 징수 등을 통해 내년부터 배달 시장의 규모가 파악되면 배달료 적정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도 드디어 고속철도 시대를 맞았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 충주 이천 구간이 올해 마지막 날 3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가는데요. 요금은 8,400원으로 하루 8차례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1단계 충주에서 이천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식을 갖고 3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KTX 이음 열차가 시속 200km의 속도로 충주역에서 앙송온천역, 감곡 장호원역, 간암역, 부발역까지 5개 역을 하루 8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2년 후 2단계로 충주에서 문경까지 추가 개통되고 2027년 서울 수서까지, 28년에는 경남 거제까지 내륙을 종단하는 최단거리 철도망이 될 전망입니다. 중부 내륙선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그 수도권과 그 남부권의 교통 중심지로서 충주가 한승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요금은 8,400원으로 65세 이상은 30%,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선상 이동 통로도 오는 31일 개통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되지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교통이 편리할 것 같으니까 편하고 버스 타면 이거는 활동하기 편하잖아. 기차는 편하잖아. 충주에서 이천까지 걸리는 시간은 35분. 문제는 서울까지 가려면 경강선 전철 등 최소 2번은 더 갈아타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7년 수서에서 광주 간 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수서까지 환승 없이 4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기차 타고 서울 가기, 충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고속철도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도심 서쪽 관문 초입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국방부 소유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청주도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데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옮겨간 청주강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군부대 시설은 사라졌고 지금은 공터와 야산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청주도심의 마지막 남은 대단히 개발 계획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8,000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어떻게 저걸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흥덕구의 대표 공약으로 이거를 활용 방안에 대한 걸 대표 공약으로 다 내세워야 되겠다. 아직 이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첫 단계는 매각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주 흥덕이 지역구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수차례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매각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다만 군부대가 사용했던 땅인 만큼 매각 이전에 토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른 계획은 없으니까 뭐 시나 또 아니면 교육청이나 다른 데 쓰겠다고 하면 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죠. 이쪽에서 그 사용 계획을 세워갖고 팔려고 하면 팔 생각이 있는 거죠.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의 토지 정화 작업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2023년이면 부지 매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서 예비군 훈련장 매각은 그 용도가 공공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청주시가 서둘러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입니다. 6,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충북은 어떨까요?
충북은 5,477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부채 규모입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8,801만 원, 충북은 5,06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시면 특히 30대에서 부채가 11%로 가장 많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30대가 자금 사정이 팍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으로 파악됐는데요. 서울과 세종, 제주, 경기가 평균보다 높았고 충북은 3억 1,811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를 물었는데요. 저축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구입, 부채 상환 순이었습니다. 은퇴 후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05만 원, 또 최소 생활비는 216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39.4%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14.8%, 잘 되어 있다는 8.9%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일상이 멈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이 되어 지금보다는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오후 4시 기준 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에서 22명, 충주와 제천에서 각각 12명과 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70명의 신규 확진자 중 45명은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으며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진천의 60대 1명은 사망했습니다. 세종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A씨로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030명이 됐습니다. 세종시는 북악면 산란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48시간 동안 관내 모든 가금 농가와 시설에 대해 종사자와 차량 등의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해당 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북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7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2주 연속 100을 밑돌았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7월 첫째 주 113.7까지 치솟으며 수요 우위의 흐름을 보였지만 그 후 등락을 반복해오다 지난주부터 100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1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과 투자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충북과 전북, 광주 등 3개 시도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청주시 협의회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32주년 기념 회원대회를 열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태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에서 김학식 산학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박기환 부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86명의 회원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기전력 남기태 대표이사 1,500만 원, 주식회사 아이언테크 522만 5천 원, 주식회사 세안프레텍에서 3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충북 프레벨 안더코 대표, 청주 율량 신세계약국, 청주 복면동 아이파크 부녀회 1동에서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분평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0만 원, 청주 영운동 18동 주민 30만 5천 원, 김태훈님 30만 원, 청주 수곡 1동 세원 2차 아파트 주민 1동, 브이텍 유창식 대표 각각 20만 원,
청주 영운동 삼진 주민, 한국약국, 청주 영운동 형제 주민 일동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북 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6일 동료 여경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사직 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용역비 등을 부풀려 지역주택조합 자금 90여억 원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구역 조합원 160명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원들이 낸 자금 220억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달 검찰은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